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진짜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부터 딱 꺼내잖아요. 그 지도에 쳐서 파란 점이 내 위치를 짚어주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화살표로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기를 기대하면서요. 네, 네, 맞아요. 그게 우리가 기술이 주는 그 완벽한 통제감에 완전히 익숙해진 거거든요. 뭐 목적지까지 가는 최단 경로 가던가 심지어 앞으로 10분 뒤에 막힐 길까지 알고리즘이 다 알아서 예측해서 떠먹여 주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진짜 이상한 건 뭐냐면 인간관계나 돈 문제 아니면 그 내면의 흔들림 같은 진짜 복잡한 인생의 교차로에 우리가 딱 서게 되면 그 완벽하던 신호가 갑자기 툭 끊겨버린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완전 먹통이 되죠. 네, 막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틀면 조언은 진짜 엄청나게 쏟아지거든요. 근데 알고리즘은 결국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계속 추천해 주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거대한 확증 편향의 메아리방에 갇혀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진단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혼탁한 바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지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뼈아픈 현실인 게 정보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넘쳐나잖아요. 근데 막상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진짜 중요한 걸 걸러낼 그 판단의 기준점은 오히려 징발해라린 상태랄까요? 아, 기준점의 증발. 네, 그게 현대인들이 매일 마주하는 그 지적이고 심리적인 혼란의 현주소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끝없는 혼란 속에서 배움을 즐기고 또 끊임없이 스스로를 점검하려는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을 위해서요. 우리를 건져줄 아주 오래되고 단단한 닷 하나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오, 기대되는데요. 어떤 거죠? 바로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된 솔로몬의 지혜, 이 텍스트 발췌본입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해요. 이 문헌을 무슨 고루한 종교 경전의 렌즈로 쳐다보지 않을 거고요. 철저하게 실용적인 관점에서 파헤칠 겁니다. 실용적이라고 하시면 우리 일상에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네네, 맞습니다. 현대인의 일상, 경제적 선택, 그리고 인간관계에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인격 수양과 지혜의 실전 매뉴얼로 완전히 분해해 볼 거예요. 와, 그거 아주 매력적인 접근이네요. 사실 인간 본성의 그 취약함이라는 건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3000년 전 고대의 은유가 어떻게 오늘날 알고리즘에 갇힌 우리 삶의 뼈대를 다시 세우는지 그 메커니즘을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텍스트의 문을 딱 열어보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초반부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절대자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근데 솔직히 경외나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현대 심리학이나 자기계발 쪽에서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장애불로 보잖아요. 그렇죠. 약간 피해야 할 부정적인 감정으로 취급받죠. 네, 근데 이걸 지혜의 첫 단추라고 딱 들이미니까 현대인으로서는 시작부터 약간 거부감이 든달까요? 왜 하필 두려움인가요? 이게 원문이 쓰인 고대 근동의 언어적 맥락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경애는 우리가 막 귀신을 무서워하는 그런 원초적인 공포가 전혀 아니에요. 아, 공포가 아니다. 네, 그게 아니라 자신이 이 우주의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그 자기중심적 사고의 완전한 해체, 요즘 심리학이나 철학에서 쓰는 용어로 말하자면 자아의 죽음, 즉 에고데스에 가까운 아주 절대적이고 우주적인 겸손을 뜻하는 거죠. 자아의 죽음이요? 와, 그러니까 나는 사실 아무것도 모른다는 선언 자체가 지식의 출발점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히브리 문학의 구조적인 특징을 뜯어보면 그 의미가 훨씬 더 선명해져요. 이 텍스트에는 대구법이라는 장치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마치 거울처럼 배치되어 있거든요. 거울처럼요? 네, 원문에서 지혜라는 단어는 절대로 혼자 덩그러니 등장하지 않아요. 늘 훈계라던가 징계라는 단어와 완전 찰투성이처럼 짝을 이뤄서 나오죠. 반대로 미련한 자는 이 훈계를 멸시하는 자로 묘사되고요. 아하, 그러니까 지혜란 게 뇌 용량, 즉 지능의 크기가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외부의 피드백을 아주 기꺼이 수용하는 태도 그 자체를 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와,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능력이 지혜다. 이거 한대적으로 해석해보면 정말 소름이 돋네요. 요즘 심리학에서 엄청 자주 언급되는 그 더닝크루로 효과 있잖아요. 그게 정확히 이 지점을 찌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하는 그 무서운 인지편향 말이죠.
특히 지금 같은 정보화 시대에는 그 미련함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유튜브 쇼츠나 나무위키에서 얕은 지식 몇 개 딱 훑어보고는 아, 나 이거 완벽하게 알아 하고 넘겨짚는 그 오만함. 어쩌면 그게 이 고대 텍스트가 경고하는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어리석음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매뉴얼은 무턱대고 너는 멍청하다 이렇게 윽박지르는 게 아니에요. 아, 윽박 지르는 게 아니라 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알고리즘이 끝없이 부추기는 그 지적 오만, 그 환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방패막으로서 겸손을 가장 먼저 장착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셈이죠. 와, 듣고 계신 당신은 어떠신가요? 혹시 검색창에 키워드 몇 번 쳐보고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았다고 그렇게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거 진짜 뼈 맞은 기분이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이 겸손이라는 텅 빈 그릇을 스스로 만들어냈다면 이제 이 텍스트는 그 그릇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아주 역동적인 서사로 우리를 이끌고 가거든요. 다음 단계가 있군요. 네, 다른 구절을 보면 지혜를 대하는 태도를 이렇게 묘사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적극적으로 조추라고요. 아, 은을 찾는 광부의 이미지네요. 그렇죠. 근데 잠깐만요. 광부가 어두운 땅굴에서 은을 캐는 건 굉장히 고립되고 고독한 작업이잖아요.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혼자 땅을 깊이 파고드는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여기서 약간의 모순을 느끼는 게요. 어떤 모순이죠? 아니 혼자서 그렇게 땅을 파라고 해놓고는 바로 뒤이어 나오는 구절들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면서 갑자기 방향을 틉니다. 지독하게 고독한 내면의 탐구를 강조하다가 왜 갑자기 누구와 어울리느냐 이 사회적인 네트워크 문제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고립된 탐구가 가진 치명적인 한계를 딱 짚어주는 대목이거든요. 한계요? 네, 아무리 홍자 곡괭이를 들고 땀 흘려 땅을 파내려가도 애초에 그 땅의 위치 자체가 잘못된 곳이라면 어떨까요? 결국 엉뚱한 돌멩이만 캐내면서 평생을 낭비하게 되겠죠. 아, 그렇겠네요.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끝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텍스트는 지혜가 무슨 고립된 진공 상태나 골방의 명상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혜는 이미 그 길을 걸어간 현명한 타인들과의 부대낌, 마찰, 그리고 교류를 통해서 마치 바이러스처럼 전염되는 속성을 가졌다는 깊은 통찰인 거예요. 와, 바이러스처럼 전염된다. 이거 내 주변 사람 5명의 평균이 곧 나 자신이라는 요즘 격언이랑 완벽히 맥이 닿아 있네요. 그렇죠. 완전히 똑같은 맥락이죠. 내가 아무리 혼자 어려운 책을 읽고 지적 탐구를 하더라도 막 일상에서 매일 불평, 불만이나 핑계만 늘어놓는 사람들과 동행한다면 결국 그 어리석음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만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감염된 그 지혜를 온전히 나만의 것으로 정착시키는 최종 체화의 과정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텍스트 중반부에 아주 강렬한 은유가 하나 등장하거든요. 어떤 은유인가요? 진리와 지혜를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명령해요.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라. 네,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한 얄팍한 지식을 넘어서서 아예 목걸이처럼 신체에 결박하고 내 심장이라는 그 무의식의 영역에 깊숙이 각인시켜서 자동 반발서적인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 지혜를 구하는 과정을 쭉 연결해서 듣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헬스장에서 하는 근력 운동이랑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 근력 운동이요? 네네. 우리가 유튜브로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자세 100번 본다고 해서 배에 복근이 생기거나 허벅지가 굵어지지 않잖아요. 아, 절대 안 생기죠. 직접 무거운 바벨을 어깨에 짊어지고 때로는 지혜로운 코치한테 쓴소리 들어가면서 자세 교정도 받고 또 내 근육을 찢는 고통을 매일매일 겪어야만 내 몸에 체화가 되니까요. 와, 완벽한 비유네요. 이 텍스트가 말하는 지혜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무슨 수동적인 IQ 같은 게 아니라 땀 흘려 단련해야 하는 선택의 근육이군요. 선택의 근육, 진짜 텍스트의 본질을 꿰뚫는 표현입니다. 근육은 안 쓰면 퇴화해버리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 단련된 내면의 근육이 현실 세계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시험 맞는 무대로 한번 가보죠. 가장 적나라한 무대라면 바로 돈과 경제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서 텍스트는 아주 현대적이고 뼈아픈 해부학적 진단을 내리거든요. 와, 돈 이야기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다들 귀가 번쩍 뜨이실 겁니다. 요즘처럼 막 코인이나 밈 주식 아니면 영끌 투자로 하루아침에 벼락부자를 꿈꾸는 투기 심리가 진짜 만연한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다들 마음이 급하니까요. 이 고대 문헌은 이 욕망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본문을 보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언뜻 들으면 그냥 열심히 땀 흘려 일해라 식의 고루한 도덕 교과서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근면함의 찬양 같죠. 근데 이 구절의 작동 원리를 그 유명한 개미 비유와 결합해보면 전혀 다른 차원의 경제학적 통찰이 드러납니다. 개미요,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그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원문을 자세히 보면 개미의 특성을 아주 독특하게 묘사해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스스로 먹을 것을 예비한다고 하거든요. 아, 지휘관이나 상사가 없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누가 뒤에서 막 채찍질을 하거나 감시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진정한 경제적 지혜의 메커니즘은 누군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외재적 동기나 맹목적인 노동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 그럼 어디에 있는 거죠? 그것은 외부의 통제 없이도 스스로 삶을 주도하는 자기 통제, 셀프 거버넌스죠. 그리고 단단한 내재적 동기에 있다는 겁니다. 아, 스스로 움직이는 힘. 네, 손으로 조금씩 모은다는 건 단순히 저축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과정 안에서 정직하게 가치를 창출하는 훈련인 거죠. 반대로 투기는? 반대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 심리는 요행이나 타인의 정보 같은 철저히 통제 불가능한 외부 요인에 내 삶의 주도권을 통째로 넘겨버리는 가장 미련한 짓이라는 뜻입니다. 와, 이거 진짜 뒤통수를 세게 치는 통찰이네요. 외부 감독자 없이 스스로 작동하는 내면의 자기 통제력이 결국 복리의 마법을 일으키고 불을 쌓는 진짜 동력이란 얘기군요. 맞습니다. 요즘 엄청 강조되는 리모트 워크나 주도적인 커리어 관리의 핵심 메시지로 읽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근데요, 경제를 다루는 대목에서 저를 정말 당혹스럽게 만든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구절인가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이런 구절이요. 아니, 내 손으로 뼈 빠지게 모은 돈을 타인에게 흩어버려야 더 부자가 된다? 이건 뭐 자본주의의 덧셈 뺄셈으로는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모순 아닙니까? 하하, 회계장부의 논리로 보면 완벽한 모순이죠. 하지만 이걸 지혜의 렌즈로 보면 부의 궁극적인 목적이 축적 그 자체에 있지 않다는 걸 폭로하는 겁니다. 축적이 목적이 아니다? 네, 재물이란 내 곳간에 켜켜이 쌓아둘 때가 아니라 타인과 사회로 흘려보내면서 관계적 가치를 창출할 때 진짜 생명력을 얻는다는 그 메커니즘을 짚은 거예요. 아, 관계적 가치. 아무리 통장에 수백억이 있는 억만자라도 과도히 아껴서 돈의 노예가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통장 잔고의 숫자만 높을 뿐이지 타인과의 연결고리가 다 끊어진 아주 지독한 심리적, 관계적 빈곤 상태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와, 진짜 경제적 근육 다음으로, 아니 어쩌면 돈보다 훨씬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바로 그 타인과의 관계잖아요. 이 인간관계를 다루는 대목을 보면 이 텍스트는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매개체인 언어, 즉 말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더라고요. 네, 언어에 대한 통찰이 아주 깊죠. 어느 구절을 보면 무섭기까지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혀에서 나오는 그 언어의 파괴력을 무려 생사를 가르는 문제로 직결시킨 거죠. 그렇게 텍스트는 이 말의 타이밍과 태도를 아주 정교한 예술처럼 조율하라고 요구합니다. 정교한 예술이요? 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이런 아주 시각적으로 극적인 은유가 나오거든요. 은쟁반의 금사과. 표현이 진짜 예쁘네요. 그렇죠. 근데 본질적으로는 철저한 상황 인식 능력, 그리고 맥락에 대한 감수성을 요구하는 고도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아, 맥락을 읽어라. 근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또 좀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면서 극도의 유순함을 강조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현실을 한번 생각해보죠. 직장 상사가 막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주변에서 자꾸 선을 넘는 사람한테 무조건 유순하게만 대답하면 솔직히 지혜롭게는커녕 그냥 동네북이나 호구 취급받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게다가 다른 구절에서는 완전히 뉘앙스가 바뀌어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거라면서 상처를 주더라도 날카롭게 메스를 대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이 극단적으로 모순되는 두 지침 사이에서 도대체 어떻게 줄타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야, 아주 날카롭고 현실적인 딜레마를 딱 짚으셨습니다. 무조건 부드럽게 웃으면서 참는 것이 지혜라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아, 무조건 참는 게 아니다. 네, 이 두 구절의 충돌을 풀어낼 열쇠는 바로 내 안의 목적, 그리고 에고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데 있습니다. 내 안의 목적과 에고를 봐라. 맞습니다. 내가 유순하게 대답해야 할 타이밍은 언제인가? 바로 내 에고가 긁혀서 통제되지 않은 분노나 복수심이 막 튀어나오려고 할 때, 혹은 상대방이 자기 방어 기제 때문에 불필요한 자존심 싸움을 걸어올 때입니다. 아, 감정 싸움일 때? 네, 그때는 부드러움으로 그 소모적인 불길의 산소를 싹 차단하는 게 지혜입니다. 오, 그럼 반대로 뼈를 때리는 그 아픈 책망을 던져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아끼고 그가 올바른 길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이타적 목적이 내 안의 두려움이나 귀찮음보다 훨씬 앞설 때입니다. 아, 이타적 목적이 앞설 때. 네, 내가 그저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은 얄팍한 자기 보호 본능, 즉 유순함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미움받을 용기를 내서 상대의 환부를 도려내는 거죠. 와, 다시 말해서 분노를 가라앉히는 유순한 대답과 상처를 내는 아픈 책망은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둘 다 내 이기심과 에고를 철저히 통제하고 상황과 타인을 살려낸다는 동일한 메커니즘 위에서 작동하는 서로 다른 도구들일 뿐인 거죠. 와, 진짜 명쾌하네요. 내가 나 자신을 방어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막 나를 세우려는 거라면 무조건 참아야 하고, 진심으로 상대를 살리기 위해 메스를 대는 거라면 미움을 각오하고서라도 찔러야 한다는 거군요. 판단의 기준은 내 기분이 아니라 목적의 이타성에 있다. 이거 진짜 확실하게 가르마가 타집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나의 감정과 에고를 철저히 통제하는 능력, 그것이 이 텍스트가 우리를 끝없이 밀어붙이는 모든 훈련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최종 목적지요? 텍스트 후반부를 보면 이 여정의 절정을 이렇게 선언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와, 고대 사회에서 적군의 성을 함락시키는 장군은 최고의 영웅이자 권력의 정점 아닙니까? 근데 자기 화를 참는 평범한 사람이 그 위대한 장군보다 더 우월하다는 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폭탄선언 같은데요? 철저한 패러다임의 전복이죠. 외부의 거대한 물리적 세계를 무력으로 지배하는 것보다 내 안에서 솟구치는 탐욕, 충동, 분노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를 다스리는 내면의 지배가 훨씬 더 피가 튀기고 고차원적의 성취라는 선언입니다. 내면의 지배가 진짜 성취다. 진정한 권력은 타인을 무릎 꿇리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데서 온다는 거죠. 자기 통제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의 완성이라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길고 고통스러운 인격 수양의 단계를 거친 사람, 즉 지혜의 근육이 극한으로 단련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종 보상은 대체 무엇입니까? 이 텍스트는 그런 사람에게 아주 신비로운 은유 하나를 딱 부여합니다. 이 지혜의 과정을 톡고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가리켜서 생명나무라고 묘사하거든요. 생명나무요. 약간 뭐랄까 판타지 영화에 나올 법한 단어인데 단순히 훌륭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나 성공한 부자가 되는 걸 넘어서 왜 하필 나무라는 은유를 썼을까요? 나무의 생존 메커니즘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거대한 나무는 절대로 자기 스스로를 위해 그늘을 들이거는 자기 입으로 그 열매를 따먹지 않아요. 아, 나무가 단단하게 서 있으면 지나가던 지친 나그네들이 와서 그 넓은 그늘 아래서 땀을 식히고 굶주린 이들이 가지에 맺힌 열매로 배를 채우고요. 또 연약한 새들이 안전하게 둥지를 틉니다. 와, 하나의 생태계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궁극적인 지혜의 완성은 결코 개인의 무결점이나 나 혼자만의 성공이라는 좁은 울타리에 갇혀 있지 않아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주변 공동체와 타인들에게 생명력, 평안, 그리고 회복을 끝없이 공급하는 거대한 생태계의 근원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라는 은유에 담긴 인격 수양의 최종 형태입니다. 아, 정말 소름 돋네요. 처음에는 그저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그 뼈아픈 겸손에서 시작했는데 끝없는 갈망, 또 현명한 자들과의 연대, 주도적인 경제적 자립, 철저한 언어의 통제를 거쳐서 마침내 타인을 품어 살려내는 생명나무로 뻗어나가는 이 거대한 서사. 이 오래된 매뉴얼이 왜 수천 년 동안 인류를 붙잡아주는 닻이 되었는지 이제야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고전이 가진 진짜 힘이죠. 자, 당신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심층 분석, 이
이 묵직한 통찰을 이제 한 줄로 꿰어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결국 이 지혜의 실전 매뉴얼은 우리가 유튜브 쇼츠로 막 떠먹여지는 수동적 지식을 싹 버리고 아주 능동적이고 고통스러운 근력 운동을 매일 반복하라고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땀 흘려야 합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한다는 그 서늘한 겸손의 빈 그릇을 준비하고 현명한 이들과 치열하게 부대끼며 교류하고요. 요행을 바라는 투기 대신에 통제력 있는 내면의 가치를 창출하고 이기적인 감정 배설이 아닌 진정으로 타인을 살리는 언어를 구사하는 것. 그리고 그 진화하고 고단한 매일의 선택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당신을 누군가가 기대고 쉴 수 있는 생명나무로 자라나게 할 거라는 아주 강력한 약속인 거죠. 네, 오늘 우리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의 지혜의 근육도 한층 더 팽팽하게 당겨주셨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신이 오늘 일상으로 돌아가서 혼자 깊이 곱씹어볼 아주 날카로운 장면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 어떤 장면이죠? 텍스트 앞부분을 보면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되어서 혼잡한 길거리랑 광장 한가운데 서서 목소리를 높여 사람들을 막 애타게 부릅니다. 제발 내 말을 좀 들으라고요. 네, 간절하게 부르죠. 하지만 바로 뒤를 보면 아주 섬뜩한 반전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끝내 지혜가 내민 손을 딱 쳐내고 귀를 막은 채 오만하게 자기 방식대로만 살다가 마침내 인생의 거대한 재앙이 닥쳤을 때 지혜는 오히려 그들의 몰락을 비웃고 조롱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가 등장하거든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대목이네요. 우리가 오프닝에서 현대인의 삶을 고장난 GPS에 비유했었잖아요. 근데 어쩌면 내비게이션은 단 한 번도 고장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스스로 듣고 싶은 편안한 길로만 가려고 귀찮은 안내 음성을 아예 꺼버렸을 뿐이겠죠. 아, 우리가 꺼버린 거군요. 네, 오늘 이 순간에도 당신의 복잡한 일상 속 그 혼탁한 교차로 한가운데서 지혜가 목소리를 높여 소리치고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귀를 꽉 막고 내 고집대로만 가겠다고 버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소리에 응답할 빈 그릇을 기꺼이 내어줄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깊이 고민해 볼 문제네요. 네, 당신의 내면의 근육이 오늘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기를 선택할지 기대해보며 오늘의 심층 분석을 마칩니다.